실버 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딩에 앞서서 오늘 선물 받은 카드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카드의 이름은 셀레스티얼 뮤즈 타로 카드고요. 해, 달, 별, 꽃 이런 상징들과 중세풍 여성 뮤즈들을 통해서 감정의 흐름을 리추얼처럼 표현한 78장의 감성 타로 카드입니다. 한 장 한 장 감정을 위로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만의 리딩 얘기를 완성해주는 감정 중심형 타로 카드라고 하거든요. 이 카드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좀 예쁘다, 몽환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되게 특히 실물이 예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되게 감성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7월 18일 날 텀블벅에서 단독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좋은 분에게 선물 받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 이 사람의 속마음적인 부분들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에 대해서 봤을 때는요, 저는 약간 이 사람이 되게 좀 답답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신중하긴 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좀 우유부단하다? 생각이 많은 데에 비해서 행동력은 없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이분과 교류가 있으면서도 진전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만약 헤어지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은근히 좀 여지를 주면서 끝났거나, 아니면 이분께서 갑자기 좀 급발진을 하면서 어떤 좀 말실수를 했다, 혹은 약간 좀 욱하면서 끝났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두 분은 갑작스럽게 끝났던 느낌이 있기도 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되게 조금 적극적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진짜 어쩌면 미래까지 상상을 많이 해봤던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사귀셨던 분들이라면 이분은 여러분들이랑 결혼 얘기 혹은 결혼 생각까지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동거까지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썸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짝사랑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약간 쌍방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분께서는 되게 조금 다정한 모먼트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좀 여지를 흘린다던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좀 눈길을 보낸다던가, 좀 특별 대우를 했다는 모양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저는 어쩌면 이 사람이 약간 좀 완벽주의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도 항상 조금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내 상황이 완벽해야지만 너한테 완전히 다가갈 수 있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의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 사람의 상황적인 부분이 뭔가 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게 이 사람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무엇보다 본인의 인생, 본인의 삶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저는 어쩌면 이 사람이 되게 조금 바쁜 사람, 혹은 약간 본인의 인생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있는 사람,
사항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 가정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일적인 문제들, 뭐 금전적인 문제들, 이런 게 조금 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좀 본인의 이상형에 가깝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의 첫눈에, 여러분들의 첫인상, 이런 게 굉장히 이 사람의 이상형이었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특히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조금 피부가 좋거나 되게 조금 동안처럼 생기신 분들, 예쁘고 많이 좀 잘생기신 분들, 그러니까 되게 좀 어리게 생겼다, 이런 느낌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되게 티키타카가 잘 되고 취향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이분께서는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게 조금 잘 됐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좀 독립적인 느낌이 있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본인 없이도 지금 되게 잘 살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대요.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SNS나 프로필 사진 혹은 어떤 겹지인들을 통한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추측하고 있는, 생활을 추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얘는 나 없이도 충분히 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얘 인생에 끼어들어봤자 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열등감? 네, 열등감 아닌 열등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되게 멋있는 사람, 본인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는 멋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느낌이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분께서는 약간 좀 회피적인 기질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본인만의 시간, 본인만의 좀 독립적인 공간, 이런 게 필요한 사람 같기도 해요. 뭐 연애를 할 때도 항상 그 사람한테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되는 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뭔가 갈등이 있으면 항상 이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좀 성질이 급하실 것 같거든요. 되게 좀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좀 전형적인 한국인 같은 마인드가 있으신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항상 조금 숨어야 하고 본인의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약간 연락 텀 자체가 느리거나, 뭐 이 사람이 안 바쁠 때나 이 사람이 좋을 때는 되게 연락이 빠르고 좋지만 또 어떤 날에는 연락 자체가 잘 안 되고 되게 답답하게 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랑은 뭔가 만날 때는 되게 좋아요. 만날 때만큼은 되게 좋은데 항상 헤어지고 뭐 집에 와서 연락을 주고받을 때면 미치게 할 것 같은 그런 유형으로 보여지거든요. 만약 이분과 만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충돌이 많았을 것 같은 궁합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취향이나 뭐 대화나 이런 거는 잘 통할 수 있어도 사실 그 외에 어떤 가치관이나 기본적인 성향 차이, 이런 게 굉장히 좀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확실해요. 하지만 그것 외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물리적인 장벽들이나 뭐 거리적인 문제들, 이런 게 문제가 됐을 것 같은 관계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랑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뭐 어쩌면 결혼까지도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떠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어차피 운명이라면 다시 만나겠지. 어차피 너랑 내가 다시 인연이라면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좀 마냥 시간을 좀 흘려보내는 그런 약간 어이가 없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약간 좀 안일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있어줄 거라고 믿는지 좀 안일하다, 약간 좀 오만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본인이 재정적으로나 사항적으로 모든 준비가 다 됐을 때 여러분과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랑 만나고 싶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제3의 문제들, 두 분이서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3자의 문제라던가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되게 좀 답답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좀 솔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서로에게 마음이 있으면서도 계속 숨기고 기싸움을 하고 뭔가 좀 자존심 싸움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라던가 제3의 문제들, 제3자의 문제 이런 게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두 분은 만나셨던 분들이라면 계속 신뢰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좀 서로의 신뢰를 깨버렸던 그런 문제들 있지 않았을까 하기도 하고요. 좀 책임감 없는 모습들이나 답답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어이가 없게도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상처를 받은 부분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이분한테 좀 날카로운 말들로 뭐 끝날 당시에 혹은 만날 때 많이 했다, 그러니까 좀 직설적인 화법으로 많이 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이분께서는 너무 좀 상처를 크게 받아서 더 이상 그 관계를 이어나갈 용기가 안 난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이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나 어떤 신뢰가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신뢰 문제들 때문에 돌아갈 용기가 안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한테 솔직히 미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상처를 좀 크게 받았던 기억들, 다시 돌아가봤자 반복이 될 걸 알면서도 기다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새드 엔딩으로 끝날 영화인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조금 미련하게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심리, 혹은 약간 좀 오기 아닌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건가 싶기도 해요. 이 관계 자체가 너무 좀 갑과 을이 명확했던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균형했던 관계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은 완전한 갑이었고 나머지 한 분은 굉장한 을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한 명은 다른 사람한테 쩔쩔매고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관계고,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좀 지속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과거를 약간 좀 미화 중인가 싶기도 해요. 다시 조금 돌아간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책 중이신, 후회 중이신 모습도 있어 보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본인에 비해서 굉장히 좀 화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좀 느리고 우유부단하고 사람이 좀 결정장애 같은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당당하고 직설적으로 원하는 거를 표현을 하고 되게 좀 뭔가 은근히 좀 욱하는, 급발진하는 면모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약간 좀 남녀가 바뀌었다라는 인상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더 남자분 같고 더 적극적인 느낌이 들고요. 이분께서는 되게 조금 애견남이라고 하죠.
되게 조금 수동적인 느낌들이 크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도 내가 과연 너를 앞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너가 너무 좋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순수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너가 되게 귀여운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의문을 품는 듯한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잠깐만요.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카드로 모아볼게요.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뭘지 속마음 카드로. 너와 함께 하기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 라고 말을 하네요. 이거는 두 분 중에 한 분의 속마음인데 아마 이분의 속마음일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이분의 상황적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은 느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등감,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네가 이해해 줄까?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한테 좀 숨기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솔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형편이 좀 안 좋은가? 자신감이 없어. 너에게 당당하지 못해. 지금은 마음을 숨기고 싶어. 라고 말을 하네요. 진짜 무슨 현실적인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해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보이죠? 이 사람 왜 이렇게 약간 좀 애정결핍 같아 보이죠? 사람이 왜 이렇게 좀 불안정해 보이고 감정 기복이 심해 보일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라고 말을 하네요. 뭐가 비교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제3자가 있어서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랑해. 그래도 어쨌거나 이 사람의 진심은 사랑해가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굉장히 커요.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 혹은 딱 그 한 가지의 성격 차이, 한 가지에 고치지 못했던 그 반복적인 문제가 문제였다고 보여지거든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아직도 본인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을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 매정할 거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도 하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선을 그었던 부분들이나, 여러분들도 약간 좀 말을 싸납게 했던, 약간 매정하게 했던 부분들도 있나 봐요. 너에 대한 확신이 없어.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거 보세요.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널 기다리고 있어. 네가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 좀 더 표현해줘. 어디까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께서는 되게 좀 수동적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견남, 애견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계속 좀 기다리고 있대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해. 좀 잘못한 게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말없이 잠수를 탔던 것, 혹은 말없이 여러분들한테 좀 항상 다툼이 있을 때마다 피하던 것들, 혹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그냥 뭔가 전체적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잘 해주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험담을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제3자들 혹은 어떤 겹친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을 해요. 상황이 달랐더라면 우리는 더 좋아졌을까? 이렇게 말을 하네요. 만약 우리 둘이 조금 더 늦게 만났더라면, 혹은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만났더라면 상황이 조금 좋아지지 않았을까?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어쩌면 두 분은 어떤 타이밍적인 문제들, 어떤 거리적인 문제나 물리적인 문제들,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는 나에게 참 과분한 존재야. 되게 여러분들이 능력도 있으면서 되게 귀여운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깜찍한 사람들이라고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너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 내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야.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만 있으면 진짜 힘이 솟나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네요. 이렇게 좀 말만 하죠. 항상. 뭔가 이 사람은 바다에 빠지면 조동아리만 둥둥 뜰 것 같은? 약간 좀 허언증인가 싶을 정도로
항상 뭔가 말은 이렇게 해요. 끝이 두려워. 오래 갈 수 없을까봐, 또 반복될까봐,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헛될까봐 무서워 라고 말을 하네요. 뭐가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게 이렇게 많고 되게 겁을 먹고 있어요. 쫄보 같은 성격으로 보여지거든요. 되게 겁쟁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또 반복될까봐 무섭다고 말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흐름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좋네요. 어쨌든 안타깝지만 재회는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안타깝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사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중간에 현실적인 문제들, 서로가 서로에게 좀 부담을 줬던 그런 신뢰의 문제들이나 어떤 상황적인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 두 분께서는 반드시 연결이 되실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분께서 여러분들한테 더 앞으로 쩔쩔매게 된다. 여러분들 없이 못 산다 하면서 좀 매달리게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좀 갑이 되실 수 있는 기운이 되게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께서는 이 두 마리에 마주 보고 있는 이 고양이들, 이 안정적인 고양이들처럼 되게 안정적인 사이, 어떤 상견례 혹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우여곡절들, 어떤 장애물들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나 그 달도 찝어드려 볼게요. 언제쯤 연락이 올까? 저는 약간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2주차에서 3주차가 가장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2주차에서 3주차 아주 빠른 분들이라면 2일에서 3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때가 제일 적기다, 이때가 제일 최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거나 만나게 되는 날짜 집어드려 보자면 우선 0, 1, 8,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에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드려 볼게요. 이 사람은 뭔가 되게 좀 단호한 느낌도 있고 사람이 약간 되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다 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해야지만 먼저 다가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고고한 자세로 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지내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특히 SNS나 뭐 프로필 사진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셀카라던가 뭐 웃는 모습들, 남들이랑 좀 여러 명이서 잘 지내는 모습들 이런 걸 좀 흘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면 이분께서는 어쨌든 정복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고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양이처럼 보이시죠? 이 고양이처럼 되게 좀 고고한 자세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쩔쩔매거나 붙잡거나 매달리거나 뭐 애원하거나 그런 자세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조건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의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인생에 활력이 되셨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최소한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분의 속마음적인 부분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속 얘기를 진짜 잘 안 하는 성격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뭔가 싫어도 좋아도 잘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러다가 한참 참고 참다가 좀 뒤늦게 폭발하거나 뒤늦게 욱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좀 자존감 자체가 좀 낮은 사람 같기도 해요. 약간의 좀 애정결핍 같은 면모도 있어 보이고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마음속에는 자기 스스로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혼자 앓고 혼자 사귀고 도움 요청을 잘 못할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자존심도 되게 세고 자신만의 어떤 고집도 되게 세서 자기가 힘든 티를 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표현은 거의 안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혹은 누군가한테 혹은 이전 연애에서 큰 상처를 받았거나 자존감을 심하게 깎아먹는 연애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킹컵 카드가 뜨거든요. 이 킹컵 카드는 감정 컨트롤의 고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통제하고 너무 컨트롤해서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되게 깊고 어찌 보면 감정 기복도 되게 심하고 어떤 섬세하고 약간 여린 면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속은 절대 쉽게 열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누가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걸 경계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어떤 뭐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은근히 좀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데 막상 남의 그 감정선은 잘 파악을 못할 것 같은 느낌? 한마디로 약간 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공능제라고 하죠.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어떤 호기심도 있고 관심도 있어 보여요. 심지어 계속 염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절대 먼저 적극적으로 들이대거나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좀 더 지켜봐야 돼. 내가 괜히 다가가면 까일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좀 타이밍이 아니야 이러면서 항상 좀 간을 보거나 약간 좀 간제비 같은 모습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신중병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어떤 좀 미안함 이런 게 크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왜 이렇게 어떤 미안함, 자책함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잘못한 게 있나 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안정감을 되게 중요시하는 되게 현실적인 스타일 같거든요. 연애할 때는 감정만 보고 달려드는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이성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미래까지 상상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은근히 좀 고려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있어도 항상 이성으로 제동을 걸고 현실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망설이는 되게 조금 느리고 눈치 잘 보고 이제 관찰 잘하는 스타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조금 뒤끝도 많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개복치 같은 느낌이 크거든요. 여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뭔가 지금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우유부단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되게 이럴까 저럴까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 데에 비해서 되게 좀 무기력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은 다만 워낙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자기 감정에 대한 어떤 확신이 되게 부족한 상태로 보여져요. 본인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거나 누구를 만나도 괜찮을지 스스로 좀 간을 보고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 자체는 있는데 괜히 내가 건드렸다가 상처를 줄까봐 괜히 내가 지속을 했다가 결혼까지 가지 못할 바에야 그냥 더 정이 들기 전까지 여기서 멈추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요. 과연 내가 준비가 된 걸까? 과연 우리가 진짜 완벽한 사이로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조금 망설이고 있거든요. 만약 제 회의신 분들이라면 보고 싶고 마음도 남아있는데 내가 과연 연락해도 될까?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며칠째
뭐 몇 주째 혹은 몇 달째 머물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여전히 깊고 진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킹컵 카드가 뜨면 특히 감정이 되게 크다고 보여져요. 근데 본인이 뭔가 좀 자격지심이 있다? 혹은 그냥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느끼거나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들, 서로 조금 막말했던 기억들, 이런 게 좀 커서 다시 손을 내밀기가 두렵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몰래 여러분들을 관찰하거나 여러분들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되게 현실도 복잡한 느낌이에요. 뭐 진짜 뭐 법적인 문제라던가 어떤 구설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속마음 조금 더 자세히 보아볼게요. 무의식이나 킹컵 카드가 또 뜨네요. 아까도 킹컵이 떴는데 또 킹컵이 떠요. 확실히 마음은 좀 큰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쉽게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게 좀 심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심? 의구심? 이런 게 좀 심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이 생기면 좀 오래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다만 감정 표현이 너무 조심스럽고 신중해요. 항상 감정은 갖고 있지만 그걸 전달하거나 표현할 때 두려움이 따라 붙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과연 이 감정을 드러내면 깨질까봐,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이런 어떤 불안감이 깔려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감정보다는 현실, 본인의 현실적인 부분들이 우선순위라고 해요. 어떤 일, 뭐 공부, 재정 문제, 자기개발, 뭐든 간에 자기가 지금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뭔가 지금 되게 바쁘고 약간 좀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과 좀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고, 그냥 조금 이대로 이 상태로 조금만 더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 아직 완벽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나 아직 부족해. 내 일부터 잡아야 돼. 이런 어떤 뿌리 깊은 인식이 있어요. 즉,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다가가도 뭔가 좀 좋은 결말을 만들 자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본인의 이상형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는 되게 조금 동안이거나 외적으로 되게 예쁘신 분들, 혹은 눈에 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피부도 좀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좀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순수하고 본인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랑 진짜 어쩌면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상적인 그림을 머릿속에서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정말 좀 마무리, 어떤 완성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 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뭔가 확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너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어쩌지? 괜히 내가 망치면 돌이킬 수 없잖아. 이런 어떤 부담감과 두려움이 깔려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 사람은요, 어쨌든 확실하게 무의식적으로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혹은 그냥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너무 멀어졌어. 지금은 내가 일에 더 집중해야 될 때야. 이런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옆에 서려면 내가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라는 어떤 기준이나 자격 같은 게 무의식에 되게 강하게 박혀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은 아무리 준비가 잘 됐어도 현실적인 조건들이 안 맞으면 멈출 수 있는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계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같아요. 즉, 사랑의 타이밍보다는 항상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이런 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기다림이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좀 뽑아볼게요. 넌 어디서든 빛이 나.
첫눈에 반했어. 오직 너만 보여. 라고 말을 하네요. 뭐 어쩌면 두 분께서는 뭐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 만났거나 공적인 관계에서 만났거나 혹은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겹지인들끼리 만났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무리 속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튀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첫인상이 되게 좀 좋았고 되게 좀 밝아 보였고 사람이 좀 귀여워 보였다고 말을 해요. 순수한 매력? 이 지독한 고집과 자존심 꺾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을 하네요. 아 진짜 고집과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에고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좀 심한 사람 같거든요. 아 그거를 왜 꺾지 못할까요? 그게 진짜 자기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사람 같거든요. 우리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나 봐. 너에게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알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쩌면 처음 만날 당시에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감, 기대치가 100으로 설정해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자꾸 점차 자기 혼자서 좀 점수를 깎아 내려갔던 그런 모습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100에서 90, 80, 70, 60, 30, 20, 10 이렇게. 그리고 한 마음을 혼자서 다 정리한 뒤에 그제서야 좀 쾅 하고 문을 닫아 버렸거나 그제서야 좀 멀어진 느낌? 그제서야 갑작스럽게 통보를 했거나 그제서야 갑작스럽게 좀 태도가 돌변한 느낌이 들거든요. 매일 밤 너를 생각하게 돼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있었던 어떤 추억들 이런 게 굉장히 좀 소중하고 여러분들만큼 잘해주고 헌신적인 사람, 여러분들만큼 다정하고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감정에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느끼거든요. 네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하하, 왜 본인이 억울할까요? 어이가 없게도 이 사람께서는 어쩌면 어떤 배신감? 약간 이런 걸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답답하네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살짝 조금 상처받은 부분도 있다고 말을 하고 만약 지금 짝사랑이신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냥 스스로의 어떤 트라우마나 스스로의 어떤 과거 상처 이런 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문제야. 다 내 탓이야 라고 말을 하네요. 자기도 알고 있네요. 자기도 약간 좀 반성을 하고 있기는 해요. 본인이 다 좀 이 관계에서 잘못을 했고 본인이 원인을 유발했다 라고 말을 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네요. 어쩌면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분들의 곁에 서기에는 많이 좀 부족한 사람이고 본인이 여러분들을 되게 좀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께서는 되게 조금 회피적인 기질이 강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여러분들을 괴롭게 너무 여러분들을 외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라고 말을 하네요. 아 진짜 우유부단 그 자체네요. 진짜 우유부단 그 자체예요. 내가 널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뭔가 이 사람이 좀 이기적인 말들을 했거나 이기적인 행동들,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들 이런 걸 했나봐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화 코드라던가 뭐 감성 코드 이런 게 되게 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떤 취향이라던가 뭐 환경이라던가 공통 분모가 맞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약간 좀 본인을 좀 피곤하게 하는 사람? 살짝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좀 많이 좀 불안해했거나 아니면 좀 본인을 많이 통제하려고 한다 라고 바라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혹은 뭔가 은근히 본인한테 바라는 게 많다? 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혹은 지금 짝사랑이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조금 순수한 사람, 귀엽고 본인이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약간 어쩌면 어떤 아빠처럼 혹은 약간 엄마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약간 좀 물가에 내놓은 애기처럼 좀 불안정하고 불안불안하고 항상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약간 좀 안쓰러워하는 마음들?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 뭔가 이 관계가 많이 좀 파탄이 났고 본인이 다 실수를 해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이 관계를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도 스스로 되게 좀 답답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을 너무 먼 발치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본인 스스로도 되게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꼬시는 방법이 뭘까요? 꼬시는 방법. 이 사람은 진짜 속마음은 되게 깊은 데에 비해서 진짜 자기 속 얘기를 진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잘 안 뚫리는 어찌 보면 약간 좀 철벽남? 철벽녀 같은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다가오면 과연 진심일까?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계속 의심하고 가드를 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의 감정이나 취약점을 내가 먼저 열면 지는 거다.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략 방법은 가볍게 다가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심 반 이런 건 안 되고 진지하고 꾸준하게 나는 너한테 진심이고 쉽게 안 사라질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아니면 그냥 본인의 감정에 있어서든 안 되겠다 하고 감정 정리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정리는 아니에요. 마음은 남아있는데 스스로 조금 포기하려 했던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략 방법은 너는 이미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었어. 이런 걸 느끼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잊었겠지만 난 아직 네 마음을 기억하고 있고 나는 너한테 되게 감동받았던 순간이 있어. 이런 마인드로 다가가면 이 사람의 감정이 다시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꼬실 수 있는 방법은 진심, 그리고 어떤 존중과 인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옆에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리고 숨기지 않고 솔직한 사람한테 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밝은 에너지나 직설적인 면목, 되게 열정적인 면목, 꾸밈 없는 웃음이나 진심 어린 말들, 해맑은 면목, 이런 거에 마음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밝고 솔직한 에너지로 다가가셔야 돼요. 말 돌리지 말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웃기거나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이 사람은 무거운 감정은 혼자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남다른 존재로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과의 흐름 좀 볼게요. 뭐지? 저는 어쩌면 되게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1주차에서 2주차 이때 반드시 어떤 행동력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크게 보여지거든요. 무엇보다 1주차에서 2주차에 진짜 좀 행동력이 굉장히 좀 빠른 카드가 떴어요. 이 전차 카드뿐만 아니라 이 8 완드 카드는 진짜 속도감이 어마어마한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급발진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너 뭐해? 너 잘 지내? 이런 약간 좀 뜬금없는, 약간 좀 어이없는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락이라는 게 되게 조금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약간 좀 뭐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밤중에 오는 어떤 충동적인 연락이라던가 조금 어이없이 오는 연락? 뭐가 있을까요? 진짜 뭐 게임 초대를 한다던가 아무튼 그런 식의 연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8, 7, 4,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언도 한번 마지막으로 뽑아 드려 볼게요. 너무 많은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머리가 되게 복잡하시고 조급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생각을 하다가 일을 그르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태도랑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세요. 어차피 이 사람 아니어도 만날 사람 많아. 나 좋아할 사람 많아. 이런 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내 삶, 내 가치들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나 자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던가 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열심히 일에 매진한다던가 그런 것도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모든 마음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약간 좀 여우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약간 여우라기보다는 곰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계산적이고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내가 지금 그냥 심심하고 외로워서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어떤 현실과 이상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2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에 활력이 되셨고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신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상대방 분이 어떤 분인지랑 그분의 속마음도 함께 보겠습니다. 되게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3번 분들이 진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좀 내면에 좀 비밀이 많은 스타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 말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자기 속 얘기 진짜 안 할 것 같거든요. 뭔가 겉으로는 무덤덤하거나 감정 표현을 별로 안 할 것 같고 되게 자기 감정을 숨기는데 목숨을 거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항상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절대 먼저 티를 안 낼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되게 좀 수동적이다? 되게 소심하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조용하고 쿨한 척하고 있을 수 있어도 속은 되게 생각이 많고 예민한,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성격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쩌면 두 분이 공적인 사이여서 이렇게 조금 이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보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이 사람은 뭔가 좀 감정보다는 이성이 좀 중요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조금 꼰대 같고 융통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논리로 약간 눌러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뭘 느끼든 항상 속으로만 저장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항상 거리를 두고 자기 혼자 좀 잘 버티는 사람처럼 굴지만 실은 속으로는 되게 좀 개복치 같은, 속으로는 되게 좀 여린 면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내보이면 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는 말 잘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처럼 보여도 진짜 감정은 뭔가 철통처럼 감춰두는 느낌? 근데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나이트 원드 카드가 뜨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급발진 같은 느낌이 커요. 이 사람은 가끔 뭔가 감정이나 욕망에 휩쓸려서 어떤 돌발적인 행동, 급발진 이런 걸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한다던가
되게 좀 충동적으로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던가. 근데 또 갑자기 들이댔다가 또 갑자기 지 혼자 도망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없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불 지르고 또 아무 일도 없던 척, 본인이 방화범이 아닌 척하는 느낌? 약간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겉으로는 뭔가 킹소드 카드처럼 되게 쿨한 척하고 이성적인 척하지만 갑자기 자기 혼자 욱해서 들이대고 또 다음날에 또 후회하는 약간 좀 불도저 같은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무심한 척하고 약간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요.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을 봤을 때는 되게 어떤 후회나 미련 혹은 어떤 아쉬움이 되게 큰 상태로 느껴져요. 지금 이 사람의 속에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 말만 하지 말걸. 내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감정이 맴돌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좀 놓쳤거나 스스로 조금 망쳐버렸다, 실언을 했다, 뭔가 막말까지 했다 라고 느끼는 중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거를 절대 말하진 않아요. 항상 뭔가 자존심 플러스 자책 플러스 현실 회피로 그냥 진짜 속으로만 곱씹는 타입이거든요. 되게 좀 회피적이에요. 미라는 남아, 후회도 해. 근데 내가 다시 말 꺼내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감정 표현도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답답하다. 자,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무의식 속마음 좀 더 뽑아볼게요. 뭔가 기본적으로 두 분 다 서로에게 좀 솔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분이 더 뭔가 여러분들한테 감추고 싶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염탐하고 있고 계속 보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끌리는 대상이기도 하대요. 막 들이대고 싶고 뭐 선톡도 먼저 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킹 완드 카드가 그걸 막고 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건 자존심 상하지. 에헴. 나 휘둘리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막 연락하려다가 말고 좋아하는 티를 내다가 다시 무표정이 되는 거죠. 즉, 나 너한테 끌리긴 하는데 먼저 들이대는 건 못 참지. 그래서 티는 내는데 딱 들키지 않을 정도만 이제 간만 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 감정을 부정하면서 이제 과잉 통제를 하는 듯한 그런 행동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은근히, 은근슬쩍 삥 둘러서 항상 뭔가 우회해서 전달할 것 같고요. 항상 뭔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좀 몇 개월 뒤에, 몇 년 뒤에, 뭐 며칠 뒤에 터트리는 스타일 같거든요. 약간 진심을 말로 표현하는 걸 되게 서투러하거나 불편해하는 스타일로 느껴져요. 그래서 괜히 그냥 좀 장난처럼 슬쩍 말 돌리듯이 행동으로만 표현하거나 아예 안 해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몰리면, 감정적으로 뭔가 쫀다고 느끼면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회피하거나 뭐 연락을 끊는 식으로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먼저 들키면 지는 것 같고 솔직하게 감정을 꺼냈다가 거절당할까 무서워. 그래서 돌려서 말하거나 그냥 좀 장난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진심은 여러분들이 되게 조금 특이하고 신기하면서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외적으로도 너무 본인의 이상형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만큼 좀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없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의 어떤 엉뚱한 행동들, 어떤 좀 귀엽고 사차원적인 행동들,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말을 하고요. 흥미가 조금 폭발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은근히 좀 금사빠 금사식인가 싶기도 해요. 새로운 감정이 생기면 되게 들떴다가 갑자기 식기도 하는 사람 같거든요. 감정 기복이 되게 좀 심해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인정하기 무서워해요.
예전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거나 내가 감정적으로 약하다는 걸 죽기보다도 더 들키기 싫은 사람으로 느껴져요. 이 사람은 관계에서도 어떤 우위를 잡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누군가한테 휘둘리는 자신을 약한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애에서 솔직함보다는 항상 주도권, 내가 갑이 되는 것, 내 감정보다는 내 이미지를 챙기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자기 감정에도 불안함이 되게 많고 그걸 숨기느라 더 강한 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되게 어려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 처음 봐요.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날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아니라면 이 사람 만날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만 이 사람을 걷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대박이네. 자, 이 사람의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미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미지. 되게 일단 여러분들을 되게 멋있는 사람, 본인보다 약간 좀 우위에 있는 듯한, 본인보다 좀 더 그릇이 크고 되게 조금 능력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느낌도 있어요. 그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너는 되게 말이 잘 통하고 내 기준선에 맞는 사람, 되게 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나 인격적으로도 꽤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지적이고 깊이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 막 가볍게만 대할 수 없는 사람, 왠지 너랑 있으면 내가 정신적으로도 괜찮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리고 여러분과 있으면 본인의 어떤 자부심이 자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뭔가 얽혀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자존감을 많이 올려주셨거나 이 사람을 많이 매달렸거나 많이 띄워주는 멘트들을 많이 했거나 혹은 여러분과 있으면 주변에서 다 부러워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는데요. 여러분들의 외모나 외적인 매력, 조건적인 매력 이런 게 되게 좀 뛰어나다고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멋있고 내 옆에 있으면 내가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고요. 되게 존재감이 어딜 가든 되게 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있으면 기본적으로 되게 편하대요. 대화도 되게 잘 통하고 뭔가 되게 친구 같은 연애를 하실 것 같거든요. 연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그런 어떤 미묘한 편안함이 있대요. 티키타카도 기본적으로 되게 잘 되고 같이 웃고 떠드는 상황이 떠오른대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있으면 긴장이 뭔가 풀리고 가식을 안 써도 되는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헌신을 해주셨거나 많이 이 사람을 귀여워했거나 많이 이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친근하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좀 대화 코드가 되게 잘 통하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꼬시는 방법이 뭘까요?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고양이들처럼 약간 좀 고양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여우처럼 굴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폭스처럼 구셔야 돼요. 꾸미는 거, 말투, 눈빛이든 자신감이든 간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와, 너는 되게 뭔가 자꾸 눈이 가게 되네, 이런 반응이 나오게 해야 돼요. 특히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지 말고 매력은 주되 감정은 숨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락을 먼저 하지 마세요. 하지만 SNS나 말투나 행동, 겹지인을 통한 소식 같은 거에서는 나 요즘 좀 괜찮아졌어, 이런 분위기를 살짝 풍기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막 다가오거나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오히려 좀 흥미가 식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생각할 시간, 여유, 거리감 이런 게 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되게 회피적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회피형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처럼 보여야 더 매력이 있대요.
연락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침묵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필요할 때만 톡을 보내고 그 외에는 그냥 나 잘 지내, 너 없이도 잘 지내, 이런 어떤 무심한 여유로움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좀 찡찡대거나 뭐 감정을 앞세우는 걸 되게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말도 조리 있게 감정 폭발이나 급발진 없이 해야지 끌려 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좀 대우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자기 주관을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약하거든요. 그래서 너 요즘 되게 멋있어졌더라. 너 그런 생각하는 거 되게 멋있어. 되게 똑똑해 보여.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그냥 능력을 존중해주는 게 되게 효과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사람의 속마음을, 좀 더 깊은 속마음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자신감 가져도 돼. 너 자신을 사랑하길 바랄게 라고 말을 하네요. 뭐 어쩌면 뭐 끝날 당시에 좋은 사람 만나라 라고 하면서 끝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느끼기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자존감이 낮아 보인다, 너무 지나치게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다, 너무 지나치게 조금 의존하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끝이 두려워. 오래 갈 수 없을까봐, 또 반복될까봐,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헛될까봐 무서워 라고 말을 하네요. 왜 이렇게 겁쟁이 같죠? 이 사람이 이렇게 겁이 이렇게 많나요? 이렇게 개복치인가요? 항상 뭔가 좀 끝을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현재에 더 집중을 하시고, 이 사람과 있는 그 지금 현재가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좋아도 미래를 상상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결혼까지 할 수 없으면 항상 조금 쳐낼 수 있고 항상 조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누군가와의 그걸 생각했을 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바로 끊어내는 사람 같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네요. 항상 이렇게 말은 하죠. 이렇게 입은 나불거리는데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은 모르고 있다고 말을 해요. 왜?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티를 안 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표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들이 무슨 독심술사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신내림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맑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꼈어. 뭐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약간 조금 약자에 대한 동정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되게 좀 때묻지 않았고 눈물이 많은 사람, 되게 좀 여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또 그만큼 되게 순수하고 본인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라고 말을 하네요. 서로 조금 다툼이나 반복됐던 갈등들, 뭐 어쩌면 해붓을 자주 하셨던 분들, 헤어졌다가 붙었다가 자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동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더 노력할게.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게 라고 말을 하네요. 좀 이 사람이 만날 당시에 혹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하거나 계속 조금 외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을 하네요. 나를 이해해줘. 날 좀 더 배려하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네요. 뭐 얼마나 더 배려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본인을 좀 기다려주고 본인의 공간이나 시간 이런 걸 좀 존중을 해주고 그래 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이 사람 그리고 좀 애견남이에요? 에스트로겐이 많은 남자인가요?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은 남자 같아요.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네요.
어쩌면 제3자에게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소식을 좀 염탐해보고 있거나 캐묻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평범했던 내 일상의 한 줄기 빛이야. 이 사람은 어쩌면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는 사람 같기도 해요. 어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이런 게 좀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항상 본인의 칙칙하고 재미없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한 줄기의 빛이 되어주셨던 것 같아요. 넌 어디서든 빛이 나. 첫눈에 반했어. 오직 너만 보여 라고 말을 하네요.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만나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공적인 장소에서 만났거나 어떤 모임에서 만났거나 겹지인들과의 술자리 이런 데서 만나셨던 분들이라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첫눈에 반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네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여러분들한테 약간 어떤 신뢰를 잃을 만한 사건이 있었거나 어떤 좀 배신감을 느낄 만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약간 믿을 수 없다?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받았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야.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뭔 개소리야 싶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니까 제가 주작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는 놈이죠. 너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 내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왔다 갔다 미친듯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도 봐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하잖아요.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싫었다가 자꾸 이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거나 만나게 되는 날짜나 연락운 흐름 좀 볼게요. 흐름.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우선 연락은 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옵니다. 아휴, 제가 어쩔 수 있겠나요. 있는 대로 말씀드려야죠.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2주차 그리고 5주차에 가장 좀 높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특히 2주차보다는 5주차가 제일 높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2주차에 만약 연락이 온다면 약간 좀 간보는 듯한 연락이거나 간보는 듯한 행동일 수 있어요. 되게 조금 충동적으로 연락이 오게 된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뭔가 밤중에 연락을 하거나 술 먹고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좀 찔러보듯이 뭔가 좀 이상하게 좀 찔러보는 느낌? 아무튼 얘 뭐 하자는 거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주차. 근데 5주차에 확실하게 어떤 재회운, 연락운 이런 게 엄청나게 크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쩌면 면대면으로 마주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 사람이 집 앞으로 찾아온다던가 그럴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확실히 두 분이 재회가 가능하거나 만남까지, 사귐까지 가는 사이로 가는 거는 5주차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이게 은근히 좀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2, 8, 0, 1.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한번 마지막으로 뽑아드려 볼게요. 물론 이 사람도 좋지만 기다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라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굳이 이 사람 때문에 다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람들 때문에 괜히 나 스스로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좀 정이 떨어진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완벽하게 다시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감정보다는 그냥 어떤 오기, 어떤 승부욕, 어떤 약간 좀 복수심, 분노로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혹은 그냥 진짜 연락이라도 한번 받고 싶다, 뭔가 오해나
갈등이라도 한번 좀 풀고 싶다 해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내 삶에 집중을 해라. 그렇게 살다 보면 어쨌든 이 사람은 반드시 연락이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기는 제너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마다 좀 살짝씩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슬픔, 미련 이런 걸 갖지 말아라.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에 활력이 되셨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꼭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